저는 남편한테 대한 분노가 엄청났거든요. 그 분노로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떤 게 억울하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단계의 남편을 만나서 남편을 공부를 시켰어요. 십몇 년을 공부만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키워갔고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살았고 근데 저는 그게 나중에 제게 보답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서 막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라서 항상 저는 주눅들어 살았어요. 너무 자신이 없이 살았고 제 인생은 없었었거든요. 자식만 바라보고 남편만 뒷바라지하고 살았던 삶들이 나중에는 그게 너무 후회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그게 내게 더 관심을 쌓아달라, 가정에 더 집중해달라 계속 그런 요구를 하면서 그게 안 받아지니까 제가 막 엄청 힘들어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놓아버리는 연습을 했어요. 내가 변해야 산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대를 변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변하는 게 쉽다는 마음으로 엄청 열심히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에서야 남편은 자기한테 관심을 안 쓰는 거에 서운해하고 이런 게 저는 또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왜 저러는지. 그러면서 지금 남편을 완전히 놓아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이가 좋아지지도 못하고 남도 아니면서 남인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억울했겠다. 억울했었어요. 엄청 억울했었어요. 그건 내 시선이지. 아, 네. 남편의 시선으로 한번 본 적이 있을까? 생각도 좀 했었어요. 많이 했죠. 저 사람이, 근데 저는 아무리 저 사람 입장이 된다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준 마누라가 안타깝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그럼 저를 위한 생각. 그건 내 시선이네. 네, 아무리 남편 시선으로 보라고 해도 아니잖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남편 입장이 돼서 나를 본다 해도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별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열심히 산 거밖에 없다고 열심히 생각하니까. 살라고 누가 안 했어. 네, 그렇죠. 근데 지 좋아서 그렇게 산 거잖아. 만약에 남편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 말고 네, 그냥 입술을 빨갛게 바르고 치마 입고 그냥 네. 살랑살랑 했다고 하면 네. 어땠을까? 아니 저는 오히려 그랬어야 된다고 막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현생이었고 자기가 살았던 거는 순전히 전생이었고 아, 두 명의 애가 딸린 하녀가 도령을 좋아했어. 그 도령이 장원급제를 하면 자기를 마누라로 생각할 줄 알았어. 네. 그럼 이제 이 생에서 똑같이 사는 거지. 저 사람이 공부를 해서 나를 정말로 잘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장사를 했네. 애 딸린 가부였던 하녀가 도령하고 결혼을 한 거면 엄청 신분상승한 거잖아. 그건 생각 안 했나? 네, 전혀 안 했어요. 저 도령하고 살게 되면 나는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좋겠다. 그때는 그렇게 소원을 바래놓고 그때 딱 그 하늘에 맹세를 했거든. 내 몸이 부서져도. 부서졌잖아. 부서졌기 때문에 나는 그때 소원을 이룬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재생을 한 이유 덕 보려고 하지 말자. 아, 덕보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거로 만족하라고요? 30년 동안 막 입에서 막 쓴내가 나도록 막 그렇게 열심히 산 것에 네. 제목이 덕 보려고 하지 말자. 내 자체가 덕이다. 나로 인해서 남편도 전생을 살아야만 했던 그 심정은 어땠을까? 그때도 과거 시험을 본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공부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놀았던 그 기억. 현생에서도 하녀가 열심히 자기를 봉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 상태로 남편을 감옥에 묶은 거지. 현생에 만났으니까 나 아내야, 너 자식 있어. 네가 가장으로서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와. 내가 자식들을 잘 키울게. 이거 부부지. 그런데 전생에서 내 자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잘 키워냈었어야 되는 건데 남편 생각으로 봤을 땐 내 자식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 거지. 전생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나요? 아, 완전한 이해는 안 가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게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지금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이 가슴 속에 이게 엉어리가 돼갖고 남아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 아, 전생에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되는데 네. 그거 하기에는 좀 내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잖아. 네. 한순간에 싹 없애버리면 내가 살아온 30년, 40년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잖아. 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질질질질 울면서 가는 거하고, 네. 그래. 그거 바람이었어. 산에서 비가 한번 너무 세게 왔던 거였어.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네. 근데 몇 월 며칠 날 비가 와가지고 이 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고 그 산사태로 인해서 나는 너무 억울하고 왜 비가 나한테 내렸을까? 그 비는 나한테 내리면 안 되는데 네. 라고 하는 그 상태를 갖다가 하고 있거든. 계속 그렇게 살면서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해요. 일기를 쓰고 기록을 해서 제 마음이 조금 유해질라 그러면 오히려 그걸 꺼내서 다시 읽어요. 내가 산이라고 하면 산사태가 났는데 그 산사태 난 걸 갖다 잡고 있으면 거기 풀이 안 나고 나무가 안 나오거든. 나는 그 풀이 안 나고 나무가 안 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주고 살았던 거지. 산청에 불이 많이 났는데 그 산이 이 불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불난 걸 갖다가 끊임없이 잡고 있으면은 그 밑에 새로운 생명들이 안 올라온다고. 새로운 생명이 1년 지나도 확 올라와가지고 막 그 밑에 햇볕을 못 보고 살았던 그 식물들이 얼마나 좋아하면서 올라오는지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허용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제는 이제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지나간 것은 바람이라서 그 나를 통과할 만하면 일기장을 봐가지고 통과하지 마. 나를 통과하려고 하면 일기장을 봐가지고 뼈다귀. 저는 그게 제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강해서 뭐 할 건데? 강해서 독립해서 잘 먹고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물이고 나는 물이 될 것인가 기름이 될 것인가만 결정을 하면 되거든. 나는 남편한테 한 번이라도 스며든 적이 있나? 아니요. 마음을 계속 닫고 있었죠.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하녀 주제, 애딸린 주제, 감히, 언감생심, 나를 탐한다고? 내가 전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생에서 못 벗어났다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길을 들였다고. 내가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이 부서져도 너에게 충성할게.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 충성을 해봐라. 나갔다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도 밥을 갖다가 깔끔하게 차려놔라. 그리고 이 생에서 내 자식이라고 호적에 올라와 있는 저 애들한테도 네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봐라. 나는 거저 가겠다. 그렇게 길을 들인 거잖아. 누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전생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재생해가지고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붙어서 기생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스스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나를 갖다가 계속 바라봐준 하늘은 어떨 것 같아? 여기 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씩씩거리고 온다.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씩씩거리고 와. 씩씩거리고 오거나 말거나 하늘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늘은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고개를 삐뚤게 하고 턱을 쳐들고 있는 저 느낌은 뭘까? 남편이 얘기할 때 턱을 쳐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것만으로도 남편은 나한테 갚을 게 없다. 내 시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한번 나를 봐봐요. 전생치료를 하면서 의식이 확장이 돼야 돼. 이렇게. 내 시선 말고 이렇게. 남편하고 얘기할 때 힘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남편한테 얘기할 때 항상 힘을 줬어요. 네. 힘을 준 건 전생이야. 아, 그럼 힘을 뺀다고 하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지가 신분 상승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남편을 이용해 먹은 거잖아. 엄마의 그 느낌은 자식한테 내림으로 간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엄청 후회하는 게 잘못 살았다. 후회하면 재생된다. 아, 네. 엄청 반성하는 게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 아픈 마음으로 자식을 품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하구나 이거를 좀 많이 느끼거든요. 많이 느끼면서도 한쪽이 용서가 안 되는 거는 남편을 미워하잖아. 그러면은 내 자식들은 한쪽에 뿌리가 썩은 거야. 네. 그러면 그 꽃이 네. 환하게 될까 안 될까? 그럼 나는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였고 엄마는 너무나 순종적인 엄마였고 아버지는 엄청 좋은 사람인데 성격이 급하시고 불같으시고 그러면서도 엄마를 엄청 위해하셨다는 그런 기억. 아버지가 엄마를 위했는데 네. 남편은 나를 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분노하잖아. 그 분노하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덕보려고 하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네. 내가 윗물이라서 좋은 물을 자식한테 주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고 힘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 근데 저는 뭐 다시 좋아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보다 그냥 이대로 내가 가진 감정 중에 못 넣는 감정이 있으면 다음 생에 다시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편이 또 다른 역할을 가지고 나하고 만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전생이 없다면은 제가 이성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전생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우리 딸이 엄마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는가 보다 뭐 이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이제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다 보고 그거 했으니까 분명히 엄마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을 거라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게요. 남편과의 저의 전생이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거다. 아니면 제가 이게 살아가는 게 더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고 자신을 팔아먹었어. 자신을 남편한테 팔아먹었거든. 네. 왜냐하면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나는 신분 상승을 하겠어. 네. 남편이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 와서 자식들을 키우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못한 남편의 심정은 한번 알아봤나? 돈 때문에는 아주 힘들 때도 남편한테 왜 돈 못 벌어오는 소리 한 번 한 적 없었거든요. 공부를 시켜야 된 게. 예, 근데 돈 문제가 아니고 저는 돈보다 더 마음이나 막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생각하면 내가 속물일 것 같아가지고 네. 돈까지 생각하면 나는 너무 비참할 것 같아가지고 네. 돈은 옆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그 마음 하나 달라고 도령한테 끊임없이 징징거린 거잖아. 애딸린 가부였던 하녀가 지나간 거는 없는 거. 네. 그냥 지나간 거는 그냥 나를 갖다 다 통과하게. 나는 그 탤런트의 역할을 갖다 원했거든. 어떻게든 저 도령을 같은 집에 같은 방에 살면 원이 없겠다. 남편은 되게 좀 손해본 거야. 이렇게 이제 펼쳐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내가 피해자야라고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너무 무색하리만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또 내가 엄마였던 적이 있어요. 일을 안 하고 공부를 하는 저 아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도와줄까? 아니면 차라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잘 살까? 이 두 개를 갖다가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그 엄마였던 전생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항상 남편을 갖다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죠? 그러면 이를 바득바득 갈 때 그 남편이 느꼈을 그 경멸은 어떨 것 같나? 그 공부를 하는 그 의자가 가시방석이었을 거야, 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줘 봐봐. 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 가해자라는 거는 진실이더라고. 남편이 내 감정의 쓰레바지가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계속 감정의 쓰레바지인 것처럼 눈을 흘기고 살았잖아. 그러면 자식들도 다 같이 아버지를 눈을 흘기거든. 그렇게 하도록 자식들한테 내가 조종을 한 거지. 내 남편이 항상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저 때문에 애들이 아빠한테 불감증을 가지고 안 좋아하는 마음으로 애들이 저렇게 됐다고. 애들이 다 하나같이 아빠를 자꾸 막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걸 하니까 항상 저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또 속상한 게 자기가 하는 행동은 생각 안 하고 자꾸 내 때문이라고 한다고 막 남편을 이만큼을 째려봤다고 하면 남편은 나를 요만큼 째려봤거든. 그 남편 입장에서는 한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를 째려보면 어떻게 살아?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알아차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남편이 없었으면 네. 자식한테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자식한테 아버지라도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사람들이 시선이 또 남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거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지? 그거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남편은 이렇게 바람 부는 거, 뭐,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방어를 하면서 살거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신 분들은 평생 가슴에 담고 살거든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분도 평생 가슴에 담고 살거든. 이 가슴에 담은 걸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다음 생에 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 감정이 해소가 될 때까지. 근데 내 자식들은 그런 거 없잖아. 그걸로도 굉장히 남편한테 고마운.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건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서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 자식이 살아난다는 거야. 네. 내가 산이라고 참 많이 힘들어서 많이 째려봤는데 미안하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되잖아? 그럼 이제 명상으로 먼저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잖아. 네. 그럼 그럴 기회가 딱 와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면 남편이 살아온 세월을 내가 훅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게 스며드는 거지. 그럼 이제 나는 기름을 갖다 정리를 하고 물이 되겠다는 거지. 나로 인해서 자식들도 아버지한테 기름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제 물이 되면 네. 자식들도 같이 아버지한테 물이 되는 거지. 네. 한 세상 왔는데 재미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힘들게 살 것인가 그거 선택할 수 있잖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걸 선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자존심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해봐요. 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을 알아야 될 거고. 아, 내가 이때까지 오해하고 살았구나. 이것도 얘기하세요. 뭐야. 참 많이 애를 쓰고 살아온 나 자신이 그렇게나 알려고 했던 그 전생에서 가지고 온 그 본질을 갖다가 이렇게라도 깨달으라고 남편이 악역을 맡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한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고 이제 남편을 대할 때 내가 힘을 주고 있나, 힘을 빼고 있나, 이거 자꾸 알아차리시면 돼요.